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3월 27일 일요 경마입니다. 일요 경마. 글쎄 뭐 좀 다른 말씀은 좀 안 드리 뭐 할 게 없고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할 얘기가 없고요. 자, 바로 그럼 예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3월 27일 일요일 일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제 문제 뭐 여기 조교는 자성군조 미래주역이 잘했습니다. 에마비상도 조교는 잘했어요. 모랑 뛰는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모랑 뛰는데 보니까 7마리인데 자, 이번에는 늘 푸른 청룡이랑 뛰었어요. 늘 푸른 청룡이랑 이 펜스에다 대놓고 뛰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던가요? 여기 이 자리에서 드렸던가? 딴 자리에서 드렸던가? 제가 물어봤다 그랬죠. 저 옆에 사무실에서 예상을 하면서 조경호 전직 기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에마비상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상은 3착을 잡았는데 좀 승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마필은 위험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위험하냐? 그 당시는 말이 좀 어려가지고요. 어린 것도 어린 거지만 제가 주행 심사를 보니까 말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부드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는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어깨가 뻑뻑해요. 걔는 발을 바꾸는 순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또 혹시 선행을 무리해서 가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요, 박태종 기수가, 그러니까 말이 에마비상이 또 선행을 가면 이거 무너집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좀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좀 내 줄에서 강도를 높이면 자꾸 왼발로 바꾸려고 해요. 이거는 타는 사람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제가 눈으로 봐가지고는 얘가 지금 지난번에는 그게 확연히 눈에 띄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아직 덜 풀렸습니다. 아직 뻣뻣해요. 그러니까 어릴 수도 있고,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어깨가 선천적으로 좀 부드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리한 조건은 그겁니다. 무리한 선행을 나서면 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이상 일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300m. 드디어 우리 예상가라 이견님 네이티브 톱이 나옵니다. 근데 예상가님 예상가라 이견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만약에 외곽에 있었다면, 외측에 출발지가 있었다면 선행을 안 가도 됩니다. 근데 내측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좀 나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분명히 선행을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둘러싸여요. 만약에 지금 1300이죠? 1300에서 여기서 출발을 하면 1번 게이트예요. 근데 만약에 바깥에서 이렇게 선행마가 치고 들어오고 여러 마리가 우르르 오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얘 갇혀요. 근데 지금 두 번 뛸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말을 보고도 선행 외곽에 있으면서도 막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조교 때도 뭐랑 봉화사랑이랑 이런 거 동반 숙부할 때 보면 나가려고 해요.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만 보면 내측이든 외측이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측에 있을 때는 좀 선행을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외측에 있으면 차라리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붙들고 나가면 상관이 없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조건이 마찬가지예요. 내측에 있을 때 꽉 붙들면 돼요. 뒤로 물러서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측에 있을 때는 선행을 좀 나서주는 게, 혼자 뛰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아직 힘이 덜 차 있어요. 숨이 덜 차 있는 게 뭐냐면 얘는 뛸 때 보면 남들은 리듬을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좌우로 타요. 약간 흔들려요. 리듬은 타지만 그게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막 뛰면은 어떻게 띠뚱띠뚱 뛰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얘의 체형에서 오는 단점인지 힘이 들쳐서 그러는 건지 그 뭐죠? 그 14조 말 지난번에 인기 1위말 부러진 거 라운볼라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보면은 힘이 차도 걔는 중심이 이렇게 양쪽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못 뛰는 겁니다. 그때 뭐가 들어와서 맞췄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선행을 나서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 이경주의 과천원도 지금 골막염 때문에 조교 얘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골막염이 있기 때문에 조교를 살살 했어요. 한 번인가 습보를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일 겁니다. 여기 나왔나요? 네, 일요일이군요. 지난 일요일 날. 네, 일요일 날 습보를 한 번 했는데 몇 주 말이든가 뭐랑 뛰어갈 때 같이 뛰어갔어요. 뭐 순간 탄력은 뭐 좋은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후에 괜찮았다면 한 번 더 놔줘야 되겠죠. 습보를 한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더 했었어야 되는 건데 계속 구보만 하는데 구보에서도 발을 바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보에서 발을 바꾼다고 가볍게 가는데 지가 힘들어요. 탁 바꾼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골막염 여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한 번쯤 더 습보를 하는 게 정상이죠. 일요일 날 했으면 월요일 날 안 하더라도 목요일쯤은 한 번 더 해야죠. 근데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거고 금비돌림 지난번에 뭐 임경규 씨가 쥐어짰죠. 그래서 뭐 네이티브 톱이 여기서 유리해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대신 조금 선행을 좀 나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못 간다라고 또 그럴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자, 이상 이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삼경주입니다. 1200m고요. IM스타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골막염이 있었네요. 좀 체크하시고요. 조국의 등불입니다. 조국의 등불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조국의 등불 일렉트릭 트룸하고 같이 크롬하고 같이 들어온 마필. 근데 그날도 1400인데 상대가 사실 약했죠. 조계산이 그 다음에 다 두 번 더 뛰었는데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특히 이찬호 기수가 타고 아주 졸전을 펼쳤다는 걸 감안하면은 자, 얘가 지금 우전 구절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패턴.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질병이 떴다. 그러면은 조교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그거부터 보십시오. 조교를 못 했지 않습니까? 말이 이렇게 사지를 벌리고 다녀요. 왜? 자기가 지금 뻗지를 못하니까는 착지를 못 하는 거죠. 땅에 다리가 닿으면 아프니까 안 뒤지려고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인위적으로 가라고 그러니까는 빠지 못해서 가니까는 어떻게 다 이렇게 사지를 다 벌리고 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선행 가려고 그러면 1200m라도 무너질 겁니다. 뮤진이가 있기 때문에 또 선행도 못 갈 거고 결국에는 IM스타가 골막염이 있다 치더라도 뭐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주가 됐어요. 미스터 마운틴 뭐예요? 등치 좋죠? 한말 거세만 500km, 490km 나가는데 어떻게 뛰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전번에 박태준 기수가 입상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옆에 뛸 때 출발 딱 하는데 스타트부터 딱 붙들더라고요. 박태준 기수답지 않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타는지 사실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타야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지난번에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리듬. 얘도 동체에 비해서 목이 좀 가늘고 짧아요. 리듬을 전혀 안 타면 들고 뛰어요. 딱 들고 뛰는데 남들 고개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의 그거를 그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스타트부터 붙들어야 돼요. 그나마 힘을 라스트에서 힘을 쓰려면 스타트에서 안배를 해줘야 돼. 힘을 아꼈다가 한 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새총 쏠 때 쫙 당겨야 멀리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턱대고 처음부터 가면은 낯이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경주도 뭐 아이엠스타가 누구를 끌고 들어올 거냐 뭐 이것도 좀 관건입니다. 너무 지금 말이 많고요. 유진이랑 오면은 배당이 없고 봉화사랑이요. 이것도 보니까 뭐 얘는 뒷다리가 좀 뒤가 낮아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지금 라페니치 이겨가지고는 여기서는 조금 센 상대라고 좀 그러니까 말은 괜찮아요. 컨디션은 좋아요. 주행도 좀 요즘엔 좀 잘 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좀 약한 데 뛰었다라는 거죠. 자, 3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올답인데 플레임캣을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 지금 말이 다 약하죠. 뭐가 하나 지난번에 뛰어 올라오던데. 자, 일단 스트롱 러브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8번 스트롱 러브. 양쪽에 1번이요. 죄송합니다. 1번입니다. 왜 이게 8번이 되지? 8주 만에 나오는군요. 1번 양쪽에 반델스 감고 붕대 감고 나왔어요. 조교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자전 구절 찰과상인데 무슨 붕대를 그렇게 칭칭 감아 돌렸네요. 좀 부종 갖고 돌릴 리는 없고. 자, 근데 참 이게 좀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쪽 반델스를 감고 찰과상인데 찰과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긁혀가지고 피나는 거 정도라고 사람으로 치면. 근데 양쪽에다 붕대를 창창 감았는데 얘가 왼발만 써요. 지금 계속 왼발만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른발이 어딘가 아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21전을 뛰면서 안 그랬던 말이 그렇다면 뭔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정도로 좀 맞추고요. 스트롱 러브는. 자, 3번 플레임 캣입니다. 등치가 좋죠. 500kg 나가는 마필 앞말인데 허리가 길어요. 허리.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허리가 딱 한 5cm, 얘는 좀 길어요. 5cm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보면은 한 5cm만 더 짧았으면 뒤가 더 잘 들어왔을 텐데 하는 말이 있는데 얘는 한 뼘 정도는 거의 10cm는 길어요. 아주 예시장 가서 보십시오. 이딴만 해요. 길어요. 막 기차같이 생겼어요. 그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난번에도 누구죠? 심혜다님 일어서서 박수 쳤다 그랬을 때가 이 와이키키의 골드마인이었습니다. 와이키키에 제가 플레임캣 골드마인이 너무 뒤에서 올 거다. 플레임캣이 앞에 있으면 버티지 않겠냐 그랬는데 왜 못 버텼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허리가 길면은 단거리죠. 단거리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차 얘기하는 우사인 볼트하고 키 크죠. 2m 7cm인가요? 뭐 그렇다고. 황영주하고 뛰어요. 그럼 여러분들 얘네들이 몇 m를 뛰어야 되겠어요? 1400 말로 치면 1400m요?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사인 볼트가 42.199km 뛰겠어요? 황영주가 100m 뜁니까? 똑같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임캣도 우사인 볼트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아주 큼직하니. 단거리죠. 지구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된다고요. 근데 오늘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혀를 묶었어요. 근데 이 혀 묶은 거 조교보는 사람들이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혀를 내는 마필, 혀를 바깥으로 내고 뛰는 마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딕시 플로이신가 뭔가 내고 뛰는데 예전에 그 동반의 강자가 혀 내고 뛰었지 않습니까? 동반의 강자 그래서 혀 이렇게 묶어가지고 턱 밑으로 이렇게 쫙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플레임캣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혀를 안 내더라도 기수가 이제 얘가 가다가 스피드가 떨어져. 그러면은 대충 그러는 거죠. 얘가 제가를 안 무는가 보다. 그러면은
뭐 조교사나 관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가다가 보니까 말이 스피드가 떨어진다. 자갈을 자꾸 뱉는 것 같다. 놓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혀를 묶어주는 거죠. 너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아니 주교 보는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제가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아니 얘가 지금 50이라는 능력을 가졌는데 혀를 묶었다고 100이라는 능력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온다고. 얘가 지금 센 데가 떼어보십시오.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혀를 묶었는데 그만큼 좀 재갈을 물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들은 말이 없죠. 여기서 다른 말 들어오면은 정말 이 경주는 못 맞히는 경주입니다. 자, 4경주였었고요.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 경주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일단 지상 비행이 선행을 나섰고 안으로 기대요. 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두 마리가 이렇게 뛰고 있어요. A와 B가 뛰고 있다면 그러니까 지상 비행은 항상 B예요. 이 펜스에 내측 펜스에 이렇게 대놓고 이 내주로에.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면은 자 안쪽에 상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자꾸 고개를 틀고 외곽으로 틀고 기대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저희 책에 그 박태종 기수가 인터뷰한 거 못 보셨어요? 말이 너무 기대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좀 지난번에 라스에 없었잖아요. 라스도 뭐 14초 뛰었고요. 물론 그때는 주로가 좀 무거웠어요. 2월 셋째 주, 2월 넷째 주는 좀 무거웠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시고요. 뭐 여기서 선행 가면은 오겠죠. 예. 뭐 과속돌풍 뒤에서 오지. 그다음에 뭐 강철시대 뒤에 있지. 플라잉도 뭐 거의 뭐 선두권이긴 하지만 플라잉이요? 플라잉이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윙 플라잉하고 좀 헷갈렸는데 왜 맞죠? 윙 플라이하고 헷갈렸는데 이 플라이 윙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마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아까 그 플레잉 캣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체형은 달라요. 다른데 얘는 다리가 길어요. 근데 플라잉 캣은 다리가 안 길어요. 그러니까 얘 세워놓고 한번 보세요. 다른 마필들하고 예시장에서 한번 보면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야? 고개가 높아요. 그 또 한쪽 발만 써요. 얘도 왼발만 쓰고 계속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근데 이거 조교하는 조교자가 그냥 가만 냅두고 조교했어요. 그냥 네 할 대로 다 하라고. 그건 제가 봤을 땐 그러면은 실전에서 그렇게 큰 어떤 성과를 못 보여요. 과속돌풍은 왜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이유. 얘도 뒷다리를 짧게 차죠. 짧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뒷다리가 짧게 들어가면 야 그럼 라스트에서는 왜 뛰니? 그만큼 힘을 그러니까 처음에 안 써요. 얘네들은. 뒷다리 짧게 들어가는 만큼 처음에 순발력이 없습니다. 근데 라스트에 뛰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들은 쫙 뛰는 것처럼 보이죠. 얘가 막 올라오면은 얘가 취입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마필 그러니까는 누구죠? 과속돌풍을 배팅을 하실 때는 상대가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세요. 쓰는 경주인지 안 쓰는 경주. 얘가 잘 뛸 건 없어요. 지난번에도 보세요.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남들 다 섰어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에서 뭐 딕시 스마일, 은산덕회 이런 마필들 다 섰어요. 다 섰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에 은산덕회가 또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섰잖아요. 뭐한테 졌어요? 45조 그 뭐죠? 승리 엔젤한테. 승리 엔젤이나 은산덕회나 깝대기 벗겨갖고 왔어요. 그렇게 쓰는데 얘가 그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 안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게. 그냥 기록만 무턱대고 12초 9 뛰어. 잘 뛰었네. 근데 그거를 잡아요? 못 잡잖아요. 결국에는. 못 잡아. 앞에만 못 잡아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마필은 수성 캡틴인데 일단 뭐 조교 내용도 좋습니다. 뭐 그 자존심 부종이 있었지만 인투 더 와일드하고 같이 동반 습보를 했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발을 약간 꺾었었습니다. 약간 보기 싫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힘이 덜 차서 그러는 거지 어떤 스스로 어떤 발 쓰는 게 부자연스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부종 낮고 좀 힘차면 분명히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육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200m.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변화가 오면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요 대박이다입니다. 대박이다. 그때 어떤 누구죠? 밴드의 다리긴 까치님인가? 이 말 맞죠? 예. 근데 예시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새벽에 이 깜깜할 때 보는 조교하고 예시장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매번 그 배당판 쳐다보시지 말고 말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남들처럼 진짜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배당판 보고 녹음하고 그러고 싶은데 예시장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번을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 내가 조교 때 놓친 게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대박이다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조교를 보면은 말들이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대본 보면은 앞에서 말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앞에 체형을 못 봅니다. 앞에 체형. 근데 얘를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지금 얘가 476kg짜리예요. 잘 생겨 보이죠. 예시장 가서 딱 보니까 가슴이 너무 좁아요. 다 유연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리 좁은 가슴이 좁은 그런 거를 극복하려면은 한 번쯤은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잘 뛸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잘 뛸 말이다, 부드럽다, 뭐 근성도 있다. 뭐 이번에도 보니까 픽스 타임하고 같이 동반 습부하는데 잘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슴이 좁은 마필들은 보면 지구력이 없어요. 얘네들도 심폐 기능이 좀 작습니다. 좀 힘이 차면은 아마 그 좁은 가슴의 어떤 단점을 한 번쯤은 극복을 할 겁니다. 그때를 한번 이런 것들은 타이밍이 맞아야죠. 다시 자 처음으로 와서요. 오늘은 뭐 슈퍼브로드 슈퍼브로드야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승분전이고. 자 달려라 강작입니다. 달려라 강작인데 오늘 주인공은 아닙니다. 달려라 강작인데 선행 가서 3차 왔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 땅바닥에 3차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다니는 마필 딱 배터나 예상가한테 전혀 필요 없는 마필 그런 마필입니다. 치고 작죠? 442kg짜리. 근데 얘한테 맞으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상대가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돼야 돼요. 얘를 놓고 얘보다 다 못 뛰는 마필이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은 지난번에 선행 갔을 때도 보니까 결정타가 없어요. 뒤에서 올 때도 보면은 결정타가 없어요. 아주 뭐 빠른 경주 같은 경우는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1200m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한 번은 더 가져가야죠. 버리면 안 되죠. 얘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어떤 지금 상승세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조금 거리가 늘고 그러면은 좀 버리고 갈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주인공은 치프 드레슬입니다. 치프 드레슬. 직전에 뭐죠? 슈퍼라이트 최강버들인데 사실 저는 슈퍼라이트나 최강버들을 그렇게 아주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중위권에서 조금 정도, 그러니까 중상위권 중간 정도인데 이 치프 드레슬이 그날 날라왔다라는 겁니다. 중위권에서 날라왔다라는 건데 그다음에 지난번에 컨디션이 아니었었죠. 안팎으로 막 기대는 그런 이번에 제대로 조교해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뭐 슈퍼브로도 좋고 치프도 좋고 뭐 달려라 강작도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사자왕입니다. 사자왕. 자, 이 마필은 조교를 못하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뭐요? 지금 계속 몇 주째예요? 지금 5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를 지금 한 4주 정도 했을 겁니다. 계속 했는데 이마필은 항상 파트너가 있었어요. 동반 파트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지난주에 1등은 누구요? 허니버터 니노의 조교를 위해서 얘가 파트너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이마필이 조교가 아예 다니질 않던 마필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현우 탈 때 보니까 스타트가 잘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얘도 보면 약간 뻣뻣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1200m의 선행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말이라는 얘기죠. 다른 마필은 없죠. 마두령이요? 마두령이 아까 그 얘기입니다. 마두령이 막 그 이현정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막 뛰다가 왼발로 뛰다가 오른발로 탁 바꾸니까 예를 들어서 50km로 뛰고 있다가 30km로 탄력이 딱 죽어요. 어디가 아프다라는 얘기거든요. 요거 이경주는 사자왕이 선행을 간다. 거기다가 올라올 수 있는 마프는 치프 드레슬인데 치프 드레슬하고 슈퍼 브로드하고 맞짱을 깐다. 그렇게 그러니까 취임 맞짱을 떴을 때 누가 세겠느냐. 슈퍼 브로드 들어오면 배당이 없고 치프 드레슬이 들어오면 배당이 좋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강성대국. 지금 사지천왕은 말이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죠. 번개비오, 뉴베타랑 라운트로이. 그러니까 이경주서는 제가 번개호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씩만 말씀. 번개비오는 리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점두 운동이 기가 막히게 돼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조교 동영상 보실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보세요. 누구요? 인천 쓰나미요? 상위군이죠. 조금씩 있으면 나오는데 인천 쓰나미가 못 따라가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얘가 지금 순간적으로 앞설 수는 있는데 번개비호가 선행마냐고요? 아니거든요. 선행도 갈 수는 있는 그런 순발력은 있지만 따라도 가지 않았습니까? 따라도 가서 입상을 한 마필인데 그 정도로 이제 리듬감이 양전 구절염이 있네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고요. 이경주에서는 2번 발리오스킨하고 14번 나온트리 말씀드릴게요. 자, 발리오스킨 똑같은 거예요. 1400에서 이겼어요. 2차 왔어요.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인디 러너예요. 얘 뛰는 거 보면요. 리듬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몸으로 통나무예요. 통나무. 자, 똑같아요. 14번 나온트로이가 2차노 기수입니다. 여기서 딱 조건 하나 좋은 거는 선행 간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얘 문세영 기수가 타던 마필이에요. 문세영 기수가 버렸어요. 얘 광복 70이고 그 집 말 다 타는데 안 타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속으로 지금 찬호가 더 잘 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제 생각이고 자, 라운트리가 선행을 가요. 지금 계속 문세영 기수가 타고도 선행도 가고 다 그랬어요. 선행 실패 때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 발리오스킨보다 고개가 더 높아요. 동반 스포 어쩌고 막 그러는데요. 이 두 마필이 지금 인기권에 있죠. 저도 예상했습니다만은 이 두 마필은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평촌용은 이적했죠. 50조에서 9조 33조로 이적을 했고요. 9주 만에 출전하고요. 딱 남는 거 몇 마리 안 되네요. 자, 7경주였었고요.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스페셜 스타는 직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머릿속에서는 지금 안양타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양타이거가 말 좋아졌어요.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400, 1700 뛰는 걸 다 돌려봤더니 약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죠. 1400에서 태종이가 이길 때 보니까 진 이겨서 왔어요. 그 상대가 이제 약하죠. 이제 승분하기 전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힘이 안 차 있었을 때도 그러니까 이걸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1700인가 뛰는 걸 봤죠? 1700이요? 예. 3월 20일 날 김옥선 기수가 탔을 때 1700을 보니까 역시 라스트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말이 그때 컨디션이 어땠고 이번에가 어땠고 이걸 떠나서 그때보다 힘이 찼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얘의 능력만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복귀죠. 제가 복귀한 내용은 이 정도의 능력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1400 뛸 때 힘이 안 찼고 뭐 1700 뛸 때 말이 나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과연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50%의 능력에서 100%의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겠느냐? 100m가 아니라 100%의 능력. 어떤 능력이 그러니까 월등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걸 아무리 오늘은 임기현 기수가 좀 뒤에도 참을 겁니다. 근데 뭐 힘에다님 싫어하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자, 그다음에 슈퍼탱크 1800에서 유리하죠. 선스트롱도 마찬가지고. 선스트롱도 지난번에 그 동방의 새아침 이길 때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슈퍼탱크를 이겼네요. 동방의 새아침 같은 경우 컨디션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체이싱 달러즈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표적인 이게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경주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선사를 해드릴까 그래서 다른 마필 왜 여기 광철화산 같은 게 인기만가요? 광철화산이 인기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뭐 땡큐 하십시오. 지금 뭐 거의 걷기조차 싫어해요. 아주 뭐 원래 막 나대고 막 속된 말로 지랄하던 말인데 조교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말인데 걷는 것도 막 그냥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다시 이제 체이싱 달러즈로 와서 얘가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짧은 뒷다리, 숏 뒷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윤승할 때 한번 보십시오. 뒷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다리와 뒷다리가 같으면 뒷다리가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기꼬에서부터 엉덩이를 보는 게 아니라 밑에 발굽부터 어깨까지, 그다음에 뒷다리는 발굽부터 엉덩이에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만약에 이 기꼬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뒷다리, 다리만 놓고 보세요. 다리만 이렇게 놓고 쫙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말들은 보면 뒤가 이렇게 쭉 높은 마필이 있어요. 레츠고런 같은 경우요.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높잖아요. 완전히 틀려요. 앞다리가 짧아요. 완전 체형이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말들을 보면은 뭐 색깔도 구분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꾸 뒷다리가 짧다 보니까 차주는 게 약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우가 이겼을 때, 평수가 탔을 때 몇 번을 돌려보니까 이 뒷다리 짧은 마필들의 단점이 뭐예요? 뒷다리 짧은 마필의 단점이 직선에서 차줌이 약하다는 거예요. 뒷다리 추진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슈퍼탱크하고 선스트롱이 가장 유리하고 복병만은 안양 타이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2000m 경기도 지사배. 아까 참 제가 이제 토요일자인가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주마다 인기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또 복병말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다 이제 경주마다 틀린데, 이 경주는 인기만 하나 하고
독병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피노누아입니다. 매니머니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뭐 엑스파일도 지금 7살짜리고 푸른거탑은 자세가 높아서 2000m는 좀 그렇고요. 자, 피노누아입니다. 피노누아. 이런 얘기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뭐 숨기는 거 있냐? 가끔 제가 이제 그 본장에서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방송에서 안 한 말 얘기 좀 해달라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기한 말들, 제가 얘기한 말, 이 인기마 피노누아 같은 경우, 자 이거 이번 주 내내 한 번도 좋게 보인 적 없어요. 거기다가 이마필이 물론 앞말이고 고개가 높고 목이 가늘고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박으름 기수가 여기서 어느 날 숫보를 해요. 그냥 숫보했다고 치자고요. 숫보를 했어요. 그럼 얘가 보통 여기까지는 가요. 3코너까지는 이 스피드가 쫙 나는데 제가 2번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마필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수없이 오는데 이마필을 쫓아가면서 봤느냐. 이 직선에서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탄력이. 그더니 딱 1코너 가니까 그냥 말이 스르르르 서가지고 2코너에서 딱 세우더라고요. 여기서 세워요. 말을. 박으름 교수가. 근데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위험하잖아요. 제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거 들어오면 저 욕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숨겨요? 숨겨가지고 뭐 하려고 숨깁니까? 그러니까 말 컨디션은 지금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드렸을 때 그래? 그럼 나는 그래도 얘가 세. 그럼 배팅 하십시오. 만약에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나 배팅 딴 걸로 할래. 그러면 아니면 그냥 쉬십시오. 네 말 못 믿겠으면 쉬시는 게 좋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이런 경주 피노누아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쉬십시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시기가 좀 난 못 쉬어. 지금 맨날 누우면 천장에 말대 다니는데 쉬겠어요? 그러면은 2번 이게 누구예요? 샤인클로버입니다. 이게 암말 4살짜리인데 뭐 이게 암말 경주니까 4살짜리인데 자완술부 찰과상이 있었네요. 얘가 지금 여기 같이 뛰는 풍계랑 같이 동반 습보를 합니다. 동반 습보를 하는데 저도 이마필이 어떤 조교 내용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뭐 매번 말이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쳐다보는 마필인데 이 근성을 발휘하더라고요. 근성을 발휘하는데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인가 조교를 보고 와서 이마필을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시는 리비어 혈통입니다. 리비어 혈통. 이마필은 리비어는 장거리에 아주 강점을 갖고 있죠. 근데 대부분 발을 다 높이 써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잘 안 쳐다보는 마필인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풍계랑 될 때문에 근성을 발휘하는데 리비어 혈통이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뛴 게 있죠. 뭐 1700도 뛰어봤고 3차까지 왔네요. 뒤에서 앞에 가네요. 1300에선 20초도 뛰었고요. 수완이기 때문에 좀 뒤에서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참아서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피노누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피노누아가 제일 센데 여기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9경기였었고요.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참 모르겠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광복 70 같은 경우 보면 한 480km, 90km 나가는데 하자가 없어요. 말 생긴 거 하자가 없어요. 뭐 굳이 흠을 잡자면은 뭐 동체에 비해서 조금 목이 좀 짧다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기 흉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는 뭐 어느 말이나 다 있는 건데요. 뭐. 근데 얘가 기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못 찾겠어요, 저도. 아직 그 단점을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 이마필도 보면 대부분 내주로에서 조교를 하다가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는 외주로로 나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1800 여기서 출발하면 내주로를 뛰다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적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주 차분하게 잘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필의 잠재력은 아직 모른다. 모르지만 지금까지 뛴 능력을 보면 뭔가 좀 의심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기복을 보였어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근데 만약에 이러면 배팅이 안 되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는 아무 상대도 없어. 얘보다 더 뛸 수 있는 다 한 수 아래야. 그러면 배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지금 뛰는 마필 뭐가 있어요? 황금가속이요? 채공이 있는 마필. 빅마운틴이요?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마필이라고 그랬죠. 혜선이가 타고 2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탔어요? 외곽에서 모래 한 방울도 안 맞췄어요. 그냥 뭐 조금 10전 뛰었으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나아지긴 할 텐데 거리가 얘는 조금 느리죠. 걸음이 채공이 있는 마필이고 장산태양 사지 다 벌리고 뛰는 마필. 지난번에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어요. 로열 지블리 같은 제가 안 돼요. 로열 지블리 말 나쁘다고 안 해요. 모델 라인하고 같이 들어올 정도면 모델 라인이 중간에 선행 뺏고 또 다시 올라올 정도면 그렇게 센 필은 아닌 것 같고요. 없어요. 바빌론의 왕자 지금 숨도 못 쉬죠. 호흡이. 그러니까 또 하나 다른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조교할 때 호흡을 못 쉬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다른 예상가들이 그 얘기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호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기관지가 나빠서 호흡을 못 쉬는 것과 여러분들 막 오래 등산을 하다 보면은 어디가 아프지 않습니까? 발이 아파. 내가 아픈데 무릎이 아파서 무리하고 내가 산행을 갔어. 그러면 힘이 드니까 헉헉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에서 나오는 헉헉거리는 게 아니고 다른 데가 아파서 다른 데가 아프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몸이 무겁고 숨이 거칠어지는 거죠. 근데 이 호흡이 거칠어지면 다 조교 보는 사람들이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처럼 다리가 아파도 호흡이 거칠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상가들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좀 걸러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경주도 역시 뭐 내심 제가 머릿속에 항공가속이 있는데 너무 채공이 있어요. 말이 채공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건 타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져야 돼요. 잘 힘을 안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남들보다 이렇게 공충 뛰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높이 뛰면 힘을 그만큼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부드럽다 라스트 한 발 딱 쓰는 수밖에 없는데 정의를 믿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4마리 출전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재밌죠? 이 경주가 가장 여러분들 1회 경주 중에서는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선행마가 많다는 겁니다. 누가 선행을 가느냐? 쉽게 선행을 가느냐? 거기다 압박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다른 선행마는 여러분들이 다 찾으십시오. 다 있으니까요. 다 나와 있잖아요. KT스타, 동해창가. 이 동해창가 지금 2번 다 선행 갔습니다. 비오바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얼리 파티. 그러니까 주얼리 파크는 말이 좀 나쁘지는 않아요. 어디 아픈 데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보배 걔랑 동반 습부하는데 보니까 한 200m밖에 못 뛰어요. 여기서 세워요. 여기서 골대 지나서 결승선 지나서. 얘도 한번 체형을 보세요. 제가 체형 얘기해드렸나? 얘는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뒤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앞다리가 더 짧은 거예요. 뒤는 정상적이에요. 앞다리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안 가면 죽어요. 신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때 좀 세게 뛰면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얘가 선행을 못 간다.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동해창가 두 번 다 선행 갔죠. 두 번 다 선행을 갔는데 만약에 얘가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교 때는 전혀 못 돼요. 근데 뭐 어제 뭐 우리 또 선수께서 선행 안 가도 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주춤주춤 되는 거 보면은 좀 모래를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선행마가 많죠 지금. K스타, 동해창가, WJ, 주얼리 파커. 예, 미안합니다. K타크, KT스타, 동해창가, 비오바람, 주얼리 파커. 일단 이렇게 네마필이 좀 빨라요. 그죠? 그러면 뒤에서 오는 마필은 누구예요? 7, 비온 트리미터. 8, 쏜살같이. 그 지난번에 한번 누구죠? 혁이가 따라가 봤지 않습니까? 그냥 연습이에요, 연습. 모래를 맞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승부를 회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래를 맞춰서 얘가 지금 그동안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막 끌고 난리를 피잖아요. 얘는 체구가 작아도 근성이 있어요. 힘만 안 배주면 그냥 앞에 가면은 좀 라스트가 없는 말인데 근성이 좋아요. 그걸로 하나를 뛰어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로 뛰는 겁니다. 1200m죠. 1200m. 그 다음에 조금 사이즈는 좀 떨어지는데 누구예요? 13번? 요게 말이 좀 좋아졌어요. 조금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리듬감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냥 저는 이경주가 그런 겁니다. 니네 싸워라. 그냥 선행마 싸워라 이거죠. 선행마가 싸우면 올라올 말은 7번, 8번이고 복병마는 13번 무한도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마지막 주 3월 26일과 27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지금 목도 아프고요. 입술이 바짝바짝 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